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상권은 동트기 직전의 상권을 전 권하거든요. 암흑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암흑기를 잘 모르세요. 암흑기가 언제 동이 트냐. 시중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좀 깰 수 있는. 매출에서는 압구정력이 아주 독보적이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40%를 상승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40%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권에 투자하는 게 맞죠. 가성비로 가장 권유하고 싶은 상권 하나만 꼽자면 노원역 상권. 자, 저희 홍 소장님이랑 이번 시간부터 100대 상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반인들한테는 상권을 100개씩이나 알아야 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할 자료가 전국의 SK텔레콤에서 1000개 중에 100개를 추린 거거든요. 그 지난 수년간 상가는 금리나 어떤 코로나 같은 외부적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상가 투자를 해도 적자 투자가 다반사죠. 그래서 상가 시장이 굉장히 지금 소강이고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굳이 그런 걸 알아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하신다면 역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좀 반증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급등과 급락이라는 것들의 변수에서도 안전하고 괜찮은 상가가 있는가? 이런 시기에도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상가 투자는 어느 시기에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지론인 사람이고요. 지금도 제 상가들은 금리가 높아도 대출 이자가 높아도 상승을 해도 적자 나는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안전하고 튼튼한 물건 그리고 그런 상권, 그런 지역을 제가 컨택했고 분석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도 튼튼하게 계속 수익을 가져다 줄 물건들을 또 고르고, 그러니까 상권을 고르고, 지역을 고르고, 상권을 고르고, 입지를 고르고, 그 안에서 물건을 컨택한 거죠. 그래서 대전제는 지역과 상권을 알고 가야 어떤 변수나 위험 요소에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랑기의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역과 상권 공부를 하시는데 꼭 필요하고 꼭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반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내게 맞는 사이즈, 내 자금력에 따라서 100대 상권 안에서 괜찮은 것들을 고르시면 조금 전국에 1000개 중에서 100개를 골랐다고 하니까 좀 위험 요소도 덜 하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초보자나 잘 모르는 묻지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투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좀 흔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가 투자는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네네. 보통 최소 얼마 정도로 투자를 시작하는 편인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솔직히 말하면 서울권, 강남권들은 최소 몇 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물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건물 하나에서도 네. 도로에 노출된 상가, 네. 인도에 노출된 상가, 먹통형으로 안에만 노출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 그죠? 네일샵 같은 한 3-4평의 자그마한 샵도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나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 그죠? 내가 내 자금력에 맞춰서 물건만 고른다면 물건은 얼마든지 좋은 지역에서도 있다. 다만 내가 너무 눈이 높고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안 보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SK텔레콤이 발표한 자료, 전국의 1000개 지역 중에 100개 상권을 선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근간을 든 것들은 아무래도 그 매출 데이터로 1위를 선정했고요. 가장 큰 건 매출로 선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그 다음에 가게나 상가들의 밀집 수준,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집계 효과가 좋은 큰 쇼핑 시설들, 백화점 이런 것들은 매출에서 제외를 했다. 왜? 입구업구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전국에 100개 상권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매출 100개, 100대 상권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코로나 시기에 발표를 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정기적으로 상권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관련 여러 가지 제공 서비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수된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전국 1위부터 20위를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1위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압구정역 상권. 원래는 이제 이게 3위권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특수성이 반영이 돼서 강남역 상권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고요. 아무래도 10위권에 강남권이 대부분이고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특이한 점은 이제 천호역이나 부산 서면 상권이 10위권에 이제 외구에 대구 반월당하고 요 세 군데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호역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한 개발을 통해서 일대가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주얼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럼가였거든요. 집장촌도 있었고 굉장히 슬럼가에 저층에 낡은 건물들이 많은 지역들이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타운으로 일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상위 지역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서면은 뭐 말씀 안 드려도 항상 5위권의 맴도는 전통의 강자. 그 다음에 대구의 자존심 하면 반월당 상권, 뭐, 요 정도가 이제 10위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하위 80위에서 이제 100위권도 제가 올려봤는데, 100위를 보면 영등포 구청역, 뭐, 포항 상대동, 부산역 인근, 울산 삼산동. 앞에보다 뒤쪽은 이제 지방이 많죠. 아무래도 지방의 내노란 상권 중에 과거에 좀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약간 쇠락하는 상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에서 손꼽히는 상권들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들어가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리스크는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위험이 있다면 해가 떠서 석양으로 지는 상권들이 좀 많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상권은 동특이 직전의 상권을 전 권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동특이 암흑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암흑기를 잘 모르세요. 암흑기가 언제 동이 트냐? 네. 암흑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데 암흑기에 들어와서 동트는 상권들을 좀 찾기 위한 여정이 이 100대 상권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반월당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동성로가 여기에 빠져 있나요, 혹시? 반월당 사거리와 동성로 상권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반월당 사거리에는 핵심 시설, 업무, 상업이 다 있어요. 뭐 현대백화점, 동아쇼핑 이런 그 대구에서 내노라는 과거의 명성이 자자했고 또 업무 지역의 고층 빌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요소들에 의해서 주변의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성로 상권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저물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대구백화점 대백이 빠졌고 그 공간을 지금 다른 곳에 매도하고 있는 정도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상권이 동성로 상권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성로 상권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보면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중심 상업지역 사이즈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명동보다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명성과 지위를 누렸다는 걸 동성로 상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인구의 감소 2000년 이후에 250만이 무너졌고 상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줬습니다. MZ세대가 이용하는 먹자와 일부만 좋고요. 쇼핑도 공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월당 사거리 쪽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그래서 매출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앙사거리에서 반월당 쪽들이 동성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원도심 쪽으로 상권들이 좀 이전하거나 어떤 골목형 상권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익히 듣는 그런 유명한 상권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다른 곳이 더 뜨고 있다. 그 주변의 번화가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야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시중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좀 깰 수 있는 제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다녔고 전국의 모든 상권들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제가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믿고 꾸준히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13년과의 차이 한 10여 년 차이가 나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의 강자는 강남역 사거리를 두고 위아래가 북부 남부로 나뉘거든요. 그 다음에 압구정 상권, 종각 상권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삼성, 아까는 안 보였던 이런 상권들, 울산 남구 상권, 둔산 상권, 선릉역 상권,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금 많이 저물었죠. 울산도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는 역시 서면이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제가 이 두 상권을 약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갖다 이제 복붙을 해봤습니다. 2021년과 2013년의 비교. 그래서 압구정역이 1위로 올라간 것. 굉장히 놀란 건 압구정역 상권이 4천억이 넘었다는 거. 코로나 시기인데도. 그런데 반면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적죠. 17만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건지 뜨는 곳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그러니까 사람은 적은데 매출은 1170억이나 높아요. 부자들이 많이 쓴다. 이런 어떤 요소인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따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상권이 서서히 저물고 있고 서울 상권들이 갈수록 좀 부각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도별 1위.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전국 시도별 1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들과 뭐 대구 반월당, 그 다음에 경북 경산의 중앙동, 울산 남구청 상권. 울산 남구청 상권은 좀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곳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상권의 데이터를 보시고 현장을 가셔서 좀 분위기 살피시고 물건을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전통의 강세인 지역과 새로 부각된 상권,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의 강세 상권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상권들일 것이고 새로 부각되는 상권들은 못 들어보셨는데 이름이 오르는 곳이니까 투자는 그런 곳에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굉장히 상업 지역이 발달하고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새로운 상권이 1위로 올랐다면 그 상권은 지는 상권이고 이 상권은 뜨는 상권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권을 찾아서 투자에 여러 가지를 도모해 보시면 제가 보기엔 리스크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지역 안에서도 소비는 있고 상권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전체적으로 1인 상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건 무리가 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먹고 기본적인 소비는 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뜨는 상권을 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싼 가격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에서는 압구정역이 아주 독보적이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 40%를 상승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40%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권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안정적이라는 것들은 무너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권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뭐 서울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가성비로 가장 권유하고 싶은 상권 하나만 꼽자면 노원역 상권. 노원역 상권을 꼽고 싶고요. 제가 그리나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상권들 가시면 안정성과 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압구정역 상권이 이렇게 상승률도 좋고 매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죠. 소자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자본과 안전성, 위험성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저는 노원역 쪽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압구정역을 가셔도 되죠. 오늘은 압구정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네네. 노원은 또 언젠가 풀어주시나요? 예, 그럼 당연히 100대 상권 하나 있기 때문에 노원역 상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상가는 사람을 먹고 산다. 사람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는 사람이다. 제가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람이라 그래서 전부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리스크는 덜하지만 근데 여기 가능성은 높다.
사람이 많은 건 언제든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어떤 특이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 대형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매출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뭐 길거리 조성, 인도의 조성, 뭐 특수거리 조성,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공간에서 소비와 머무르는 시간들을 계속 증가시키도록 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것을 단순히 흘리시지 말고 여기서 가능성을 엿보는 투자, 이 안에서 어떤 투자의 요소들이 그 지자체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런 지역 중에 이벤트나 변화, 개발이 무엇이 있나? 그러면 향후에 가치가 좋아지겠는데? 이 지역 한번 관심 있게 투자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지역이 솔직히 매출이 높은 지역보다 더 투자적으로 보면 좋다. 왜? 매출이 높은 지역은 이미 떠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 투자에서는 맞지 않죠. 가성비 투자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 중에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그걸 좀 권유해 드리고 싶은 저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100대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제 1위인 상권부터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권들이 다음 영상에 등장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매출이 40% 증가한 압구정역 상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역을 누른 저력은 그 다음에 그 숨은 여러 가지 것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밀도 있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